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2017년도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이 총 4번 치러졌습니다. 이 2017년도 치러진 4번의 시험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경향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또 그리고 각 문제에서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국가기술 자격 시험은 우리가 문제 은행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제 은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관연도에 출제된 문제가 또 이후에 출제될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학습은 비단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다음 카페 정기기능사 한 번에 합격하기 또는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17년도 여기 1회 복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게 복원된 문제인데요. 먼저 2017년도 1회 문제의 이름은 전동기 제어 회로였습니다. 사실 이 전기기능사 실기의 모든 시험 문제는 전동기 회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전동기 제어 회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빈도로 출제가 되게 되는데 그 모양은 조금씩은 달라요. 어쨌든 이 회로는 주회로를 보시게 되면은 주회로의 정역회로, 즉 이 전동기를 우리가 정방향 운전, 역방향 운전하는 그런 회로로 꾸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배관도부터 한번 보게 될까요? 배관도를 보게 되면은 기구가 많이 있네요. 그쵸? 기구를 한번 볼까요? 여기 MCB 차단기, 그 다음에 플리커, 그 다음에 퓨즈, 그 다음에 MC1, MC2, 12핀 MC죠. 그리고 타이머가 2개 들어가고요. 릴레이가 2개, 그리고 EUCR이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위아래 단자대는 20핀짜리 단자대가 있고요. 자, 배관도를 보게 되면은 팔각 박스가 하나 들어가게 되고, 이구 박스 하나, 그 다음에 전원 단자대, 그리고 이구 박스, 그리고 센서로 사용하는 단자대, 그리고 이구 박스, 그리고 출력 단자대 하나, 그리고 여기 버튼이 2개 들어가는 이구 박스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양이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2017년 1회에서 이렇게 적게 출제되는 양이 아니라 제어반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도 많게 돼요. 보통 이제 램프나 그 다음에 버튼, 그 다음에 버저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은근히 셀렉터 스위치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작업하기가 조금 불편한 요소는 있게 됩니다. 이 회로에서는 보통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즉 1시 방향으로 돌렸을 때 자동이고 11시일 때가 수동이게 되는데, 예전에 한번 이것을 거꾸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다시 1시가 자동 방향으로 고정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1시가 자동 방향으로 고정돼서 출제가 됐었고요. 릴레이는 뭐 14핀이나 11핀은 나오지 않았고 모두 다 8핀, 그리고 플리커도 8핀, 타이머도 8핀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핀 번호를 암기하거나 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8핀 릴레이 베이스와 그 다음에 플리커나 타이머에서 쓰는 베이스의 크기가 다르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의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또 특이사항은 바로 이 케이블이 출제가 됐다는 거죠. 보통 이제 16년도까지는 P관이나 CD관이 출제가 됐었고, 간혹 한 2년에 한 번 정도 케이블이 출제가 됐는데, 2017년도에 전기기능사 실기 모든 문제는 다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케이블은 여기 전원 입력 측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원 입력 측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새들은 한 2개, 3개 정도를 고정하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회로도도 한번 보죠. 회로도를 보시게 되면은, 회로도는 일단 정역회로인데요. 자, 정역회로에서 조금 더 재밌는 사항이 여기에 이렇게 색깔을 알려줬어요. 예전에 이제 정역회로가 나오게 되면은 도대체 여기서부터 청색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청색인지 이것을 가지고 각각 우리가 표기가 다른 적이 있었는데요. 자, 오해 소지를 없애고자 2017년도 1회에서는 역시 선 색상을 표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EUCR이는 일반적인 형태고요. 자, 오른쪽을 좀 보시게 되면은 회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뭐 EUCR이나 WL이 켜지는 것, 그 다음에 플리커 동작에 의한 YL과 버저의 움직임, 그리고 셀렉터 스위치의 자동, 수동 모드로 센서로 X1을 여자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PB1으로 타이머를 이렇게 여자시킬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MC1, MC2가 있으니까 정방향으로 돌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역방향으로 돌게 되는 그런 회로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면은 제가 다음 카페 전기 기능사 한번 합격하게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회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2017년 2회에서는 역시 자, 똑같은 형태로 케이블이 추가가 됐습니다. 역시 앞의 시험과 마찬가지로 개수가 많아진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제어반 안에 기구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려 10개나 있는 회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회로 이름이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고 해서 이 온도 계정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온도 계정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8핀 릴레이, 플리커, 타이머. 자, 이 전에랑 똑같은데 여기에 온도 계정기가 하나 더 추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배관도도 비슷해요. 배관도도 뭐 거의 같아요. 사실상 앞에 있는 거랑 그렇죠? 거의 같은데 온도 계정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회로도는 완전히 다른 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각각 기출문제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5일 동안 만약에 시험을 본다고 하게 되면 1일부터 5일 차가 조금씩 도면이 더 다를 수가 있죠. 자, 광고. 여러분들 다산에듀의 전기 기능사 실기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그 교재에는 여러 회차의 도면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내용을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케이블이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팔각 박스의 기본 형태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뭐 같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밑에를 보면서 우리가 회로도를 조금 더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죠. 회로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PR이 두 개, 즉 MC가 두 개 있고 그다음에 EUCR이 두 개 있어서 각각 우리가 전원을 출력하는 모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환 모터고 하나는 이제 배기 모터라고 하게 돼서요. 뜨거운 공기를 만들고 그것을 순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EUCR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직접 전원을 받고 그 다음에 WL이 전원을 투입하자마자 점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EUCR1 또는 EUCR2를 통해서 플리커로 YL을 전멸시키게 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TC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 두 개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열전대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연결하는 부분이고 열전되는 온도 릴레이를 보시게 되면 1번과 2번으로 볼 수 있죠. 전원은 7번, 8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접점을 보시게 되면 공통이 4번, A 접점이 5번, B 접점이 6번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MC라든지 그 다음에 타이머, 뭐 나머지 릴레이 하나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작업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요. 일단 앞의 과제와 마찬가지로 양이 좀 많다. 양이 좀 많은 것이 이번 회로의 좀 특이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주회로 같은 경우에는 별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게 정역 회로면은 딱 끝나는데 이게 또 하나의 모터가 있기 때문에 또 EUCR을 거쳐서 또 단자대로 나가게 되면은 은근히 이런 작업들이 작업할 때는 조금 더 양적인 부담을 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가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한번 회로를 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동기 운전 제어라고 하는 회로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관연도 문제에서 많이 봤던 형식입니다. 역시 배관도는 이제 거의 고정적인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고요. 팔각 박스 하나, 뭐 케이블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U자로 되어 있는 거 한 3개 정도, 그 다음 팔각 박스에서 분기되는 회로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2구 박스가 2개, 조금 재밌는 거는 1구 박스가 하나, 둘, 3개가 출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구 박스는
그렇게 기구가 많이 사용되지 않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계정기는 이제 11핀 릴레이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몇 핀 릴레이? 11핀 릴레이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MC나 EOCR은 각각 사용이 되었고요. 기구는 앞에 회로보다 조금 더 적게 사용이 됐습니다. MC12 하나, 퓨즈 하나, 그 다음에 MC 2개, EOCR 하나, 타이머 X1 그리고 X2까지 해서 이번에는 8개가 들어갔는데, 자, 2017년도에는요 8개 들어가는 이 회로가 가장 작은 회로였습니다. 나머지는 더 어려운 회로였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게 되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PB1과 PB2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PB1과 PB2가 자 이렇게 서로 상호, 그러니까 이 기계적인 인터록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계적인 인터록 구조가 같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어려움이 없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서로 다른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핀 번호, 아니 단자대 번호를 한번 매겨 볼게요. PB1을 위해서는요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그리고 네 개의 단자를 여기에 배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선을 여기는 4가닥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B2를 위해서는요. 역시 하나, 둘, 셋, 넷, 4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도 우리가 4가닥의 선을 넣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단자대 안에서 접속되어야 되는 구조인데, 예전에 관연도 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때는 PB1, 2가 같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연결이 다소 쉬웠어요. 공통 하나, 둘, 셋, 넷, 5가닥만 들어가면 됐지만 지금은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총 8가닥의 전선이 들어가서 작업하기는 조금 애를 먹을 수 있다. 특히 자, 이 버튼이 어려운 것이 바로 이번 과제의 핵심이고요. 자, 또 어려운 부분을 찾으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부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의외로 자,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봐요. 지금 보시면은 MC1, MC2가 서로 인터록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핀 번호를 매긴다고 하면은 뭐 5번, 11번, 여기는 6번, 12번 이렇게 매기겠죠. 그럼 MC2의 11에서 MC1의 6번으로 연결하게 되는데, 자, 이런 선들 아주 짧은 부분은 시퀀스에서 표기가 짧게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의외로 작업하다가 보면은 실수할 수, 그러니까 전선 배선을 누락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 결선을 잘했는데 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꼭 짧은 부분을 누락하기가 쉬워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 다음에 X1, X2가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11핀 릴레이를 사용했어요. 예전에는 이거 8핀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8핀 사용해서 예를 들어 여기 1번 하면은 3번, 그 다음에 여기 4번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뭐 각각 번호를 주어도 괜찮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또 정역 회로임에도 불구하고 정역 회로에 각각의 전선에 사용하는 색상을 표기함으로써 역시 수험생이나 감독관의 혼동의 여지를 줄여주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17년도에 좀 어려웠던 문제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의외로 우리한테 익숙한 문제인 반면 11핀 베이스를 사용했다는 점, 두 번째는 PB1과 2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7년도 우리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사회에 출제된 문제는 속칭 우리가 이것도 뭐 전동기 뭐 회로인인데 이것도 이제 뭐 온실하우스 간이난방 회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온도 계정기는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MC1, MC2가 그렇게 분리된 작용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관도를 보시게 되면은 관도는 비교적 쉽게 배열이 됐습니다. 팔각 박스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아래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P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긴 거 P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CD관이죠. 자, 의외로 이런 것들 어떻다? 자, 길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작업하기 어떻다?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의외로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입니까? 20에 30에 40이 되게 되니까 여기가 90cm거든요. 거의 1m 육박하는데 이거 일자로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피관 작업할 때 제가 동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리는 것처럼 작업 방법이 조금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것들 편안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기구는 역시 조금 많아졌어요. 우리가 MC12 차단기 하나, 퓨즈 하나, 타이머 하나, EOCR 하나, MC 2개,
플리커, 그 다음에 릴레이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서 모두 다 8핀이기는 한데 역시 플리커 타이머가 계속 출제되는 이런 방향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 자체가 어렵지는 않죠. 회로는 어때요? 쉽죠? 회로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플리커에 의한 YL과 버저의 교대전멸 회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주회로도 보시게 되면은 정역 회로인데 모두 다 색상을 표기해서 혼동을 방지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우측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회로 중에, 자, 2017년도에 출제된 회로 중에서는 가장 어떻다? 가장 쉽다. 그런데 역시 배관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긴 거, 자, 이렇게 긴 거, 이런 배관이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센서가 있죠. 센서가 바로 TV4인데요. TV4를 작업할 때는 비접점인데 여기다 인출선 두 개를 뺀 다음에 끝을 벗겨놓고 살짝 이렇게 선을 두 개 이렇게 맞물려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여기로 전동 드라이버로 조이지는 마시고 선을 두 개 인출해서 두 개를 살짝 끝을 벗겨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출제됐던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출제됐던 문제들은 회로의 어려움들은 좀 부분적으로 하나 둘씩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을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구가 조금 많다. 이제 제어방 기구가 많고, 사실 예전에는 재료 목록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무조건 다양한 회로를 작업하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회로를 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기능이 숙련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회로를 돌려가면서 작업하고 그 다음에 노하우를 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좋은 강사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강사를 만나서 여러분께서 작업 방법이 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을 또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도 배워야 충분하게 이러한 과제들을 완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2017년도 출제된 문제들 저희 다산에디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리고 다음 카페 전기기능 3번 합격하기에도 올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 혹시 공부하다가 어려운 점 있게 되면 저희 다산에디에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합격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다산에디 전병칠 원장이었고요.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2017년도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